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시청자 여러분이 매일 숨쉬듯이 사용하는 이 화려한 금융 앱들이 오늘 당장 일제히 멈춰선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의 기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K핀테크의 숨은 지배자라 불리는 기업이죠.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API의 제왕이라 불리는 인프라 기업, 바로 쿠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분석의 기준점은 2026년 3월 25일자로 발행된 핀테크 연구원의 쿠콘 FAI 핀테크 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기업을 그저 단순한 데이터 중개 업체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한국 금융 데이터의 혈관을 쥐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쿠콘이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는지 그 기저의 기술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동시에 보고서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와 치명적 약점, 그리고 이를 돌파할 대안까지 완전히 양면을 다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실 때 그 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실체를 추적해보죠. 보고서에 따르면 쿠콘의 비즈니스는 수집, 연결, 조직화라는 3C 모델로 작동합니다. Collect, Connect, Control 이렇게 세 가지 단계죠? 네, 저는 이 구조가 거대한 디지털 정수장, 그리고 수도 간의 메커니즘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데이터의 세계에서 원시 데이터는 사실 정제되지 않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40여 개국, 2,500여 개 기관에서 쏟아지는 5만여 건의 금융, 공공, 의료 데이터가 바로 그 흙탕물이죠. 규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보안 기준도 전부 다르니까요. 그렇죠. 어떤 은행은 오래된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쓰고 어떤 공공기관은 낡은 웹페이지 포맷을 씁니다. 쿠콘의 첫 번째 작업인 콜렉트는 이 파편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을 커넥트, 즉 자체적인 실시간 전용망이라는 거대한 수도관을 통해 끌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후 마지막 컨트롤 단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생수병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병이 바로 250여 개의 표준화된 API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업들은 복잡한 원시 데이터를 직접 다룰 필요 없이 쿠콘이 만들어둔 이 API 생수병만 사다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핀테크 앱이 멈추는 이유도 결국 이 정수장의 메인 모터가 꺼지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데이터 입증 자료를 보면 이 인프라에 의존하는 기업 수가 엄청납니다. 정확히 몇 개나 됩니까? 이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적으로 쿠콘의 API에 의존하는 B2B 고객사가 무려 2천여 개에 달합니다. 2천여 개요. 보고서에 실린 고객사 인터뷰로 보면 쿠콘 없이는 핀테크 창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네, FAIC 시장 신뢰도 지표에서 이 기업이 25점 만점에 21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근거가 바로 이 2천여 개의 생태계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2천여 개 기업의 데이터를 중개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로직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 데이터를 무기 삼아 고객사들의 경쟁자로 돌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쿠콘이 직접 핀테크 앱을 출시해버리면 고객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쿠콘이 시장을 장악한 핵심 전략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쿠콘은 설립 초기부터 B2C 불착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려한 핀테크 앱을 직접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군요. 네, 고객사와 절대 경쟁하지 않는 순수한 파이프라인으로만 남겠다는 철학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2천여 개의 고객사는 당장 대체제를 찾아 떠날 겁니다. 스스로 왕자에 오르는 대신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시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20년간 유지된 웹캐시와의 거래 기록, 그리고 최근 IT업계 평균을 훌쩍 밑도는 13.8%의 낮은 퇴서율 등 안정적 조직 운영 데이터가 이들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질문은 매우 직관적으로 연결됩니다. 2천여 개 기업의 생명줄을 쥐고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면 당연히 돈을 쓸어 담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탄탄한 인프라를 가졌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런데 이들의 재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성장성 지수에서 쿠콘이 직면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매출 감소와 이익률 폭발이라는 재무제표상의 엇갈림을 말씀하시는군요.
정확합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이 695억 원입니다. 2024년에 730억 원 대비 오히려 4.9%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핀테크 산업에서 인프라 독점 기업의 매출이 꺾였다는 건 보통 심각한 적신호로 받아들여지죠. 네, 그런데 동시에 영업이익률은 27.2%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마진은 폭발하는 이 구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실 이것을 단순한 위기로 본다면 데이터 비즈니스의 생리를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이것은 쿠콘의 의도된 저수익 사업 축소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덩치 키우기를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숨고르기 단계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외형을 키우기 위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시스템 구축, 즉 SI 사업도 무리하게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곁가지를 과감히 쳐내고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API 구동 모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API 데이터 사업의 특성상 원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군요. 네, API 비즈니스의 한계 비용, 즉 데이터를 한 번 더 전송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파이프를 한 번 깔아두면 데이터가 흐를 때마다 원가 없는 순이익이 꽂히는 독점적 구조죠. 그래서 향후 영업이익률이 27에서 최대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무리 이익률이 좋아도 외형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결코 호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 역시 이 성장성 지수에서 2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다소 아쉬운 점수를 부여했군요. 외형 성장 둔화는 명백한 약점이니까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수익성이라는 내실은 잡았지만 앞으로 이 줄어든 매출 파이를 어떻게 다시 폭발적으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자, 수익성이 27%가 넘는 독점적 비즈니스라면 필연적으로 거대 IT 기업이나 다른 경쟁자들이 이 파이프라인 사업에 끼어들려 할 겁니다. 게다가 5만여 건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다루니 전 세계 해커들의 1차적인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죠. 여기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고서의 리스크 관리 지표를 보면 쿠콘의 성벽은 기괴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총점 82.5점, FAIA 등급을 확정지은 결정적 구간이 바로 이 방어력에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1년 내 중대 보안 사고 0건, 금융당국 제재 0건, 경영진 법적 리스크 0건, 총 페널티 차감이 단 1점도 없습니다. 매일 전 국민의 금융 결제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에서 완벽한 무결점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방어가 가능한 겁니까? 다른 경쟁자나 해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이 도대체 뭡니까? 초격차 기술력과 규제 적합성이라는 이중 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술적 측면부터 해부해보죠. 가장 핵심은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에서 취득한 스크립트 엔진을 이용한 데이터 스크래핑 원천 특허입니다. 일반적인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방식과는 구조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데이터를 강제로 긁어오면 상대방 은행 서버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우회받아 차단당하기 일쑤죠. 아, 그래서 가끔 핀테크 앱에서 계좌 연동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코코넷 스크립트 엔진은 각 기관의 보안 모듈을 정상적으로 통과하면서도 서버에 무리를 주지 않고 데이터만 추출하는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의 지적재산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잘 퍼나르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독점적인 펌프 기술을 특허로 잠가버렸다는 뜻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물리적인 인프라 셧다운 위험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목동과 역삼의 대형 금융기관 수준의 이중화 센터로 운영 중이죠. 2000대 이상의 서버가 활성화 상태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액티브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한쪽 센터에 불이 나거나 지진이 발생해도 다른 쪽 센터가 즉각적으로 통제권을 쥐고 무중단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이 기업이 쳐놓은 규제 장벽이 기술 장벽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금 세탁 방지인 AML, 그리고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인 EKYC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규제 적합성이야말로 경쟁자들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이 핀테크 시장에 진입하려면 금융당국의 가혹한 보안 규제를 전부 통과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테러 자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AML이나
고객의 신분증 위조를 걸러내는 eKYC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려면 수십억 원의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깨집니다. 그런데 쿠콘은 이미 혁신 금융 서비스, 즉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고 이 모든 규제 호환성을 API 안에 내재화시켜버렸죠. 즉, 경쟁자가 쿠콘의 기술을 베낄 수는 있어도 국가가 보증하는 이 거대한 규제 통과 인증서까지 단기간에 복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15회 국가 지속가능 경영 우수기업, 지속가능 금융부문에서 금융위원장 위원장상을 수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SSG 실천이라는 공공성 확보조차도 단순한 이미지 포장이 아닙니다. 정부 규제 당국과의 끈끈한 신뢰를 다지고 진입 장벽을 한층 더 높이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쿠콘은 그야말로 난공빌락의 요새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이 기업이 최상위 선도 기업인 FAI A+ 등급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부각할 수는 없죠. 철저한 B2B 전략이 양날의 검으로 돌아오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랜드 지수에서 이들은 15점 만점에 고작 12.5점을 받았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전혀 모르는 극단적인 B2B 특성 때문이죠. 대중들은 토스나 카카오페이에는 열광하지만 그 밑바탕을 까는 쿠콘이라는 이름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니까요. 앞서 언급된 단기적인 매출 감소 우려와 이 인지도 부족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B2C 영역으로 발을 넓히거나 시장을 확대할 때 엄청난 비용과 장벽으로 돌아올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지배자라는 타이틀이 결국 스스로의 확장을 가로막는 감옥이 된 셈이죠. 매우 예리하고 타당한 비판입니다. 인프라 기업이 숙명적으로 마주하는 가장 거대한 벽이죠. 하지만 핀테크 연구소 분석팀은 비판에 머물지 않고 이를 타개할 세 가지 명확한 대안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생존 전략이자 미래 동력이 글로벌 페이 수익화입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솔라나 재단과의 MOU 체결이 굉장히 흥미롭더군요. 전통 금융 인프라 기업이 갑자기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손을 잡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지도가 없는 시장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대신 전략을 완전히 튼 겁니다. 전 세계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 그 거대한 배관 자체를 선점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인 솔라나 네트워크는 처리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지만 결국 현실 세계의 실물 화폐 데이터와 연동되려면 전통 금융망과 통신할 수 있는 브릿지가 필수적입니다. 쿠콘이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계산이네요. 네, 이미 20개국이 50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싱가포르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을 수익화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데이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거두어드리겠다는 명확한 비전입니다. 대중을 일일이 설득할 필요 없이 글로벌 기업들의 뒷단의 파이프를 직접 꽂아버리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 저는 이게 가장 파괴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에이전트 생태계 선점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의 금융은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송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AI 비서에게 내 예금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아서 옮겨놔, 이렇게 말만 말하면 끝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서 쿠콘의 가치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AI는 사람처럼 화면에 버튼을 누르거나 화려한 UI의 글씨를 읽지 못합니다. AI가 인간 대신 금융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면 컴퓨터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전용 데이터 통로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반의 API입니다. 보고서는 쿠콘이 이 MCP 기반 API를 빠르게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합니다. AI와 은행을 연결하는 일종의 표준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인간을 위한 인프라에서 AI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로 진화하는 자만이 승리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사람이 컵에 정수기물을 받아 마시던 시대에서 이제는 AI가 직접 쿠콘의 수도관의 파이프를 직결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 쓰는 시대로 칸이 완전히 바뀌려 겁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한다면 성장성 우려는 단숨에 불식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마이데이터 영토 확장 전략입니다. 금융 데이터라는 한정된 우물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 마이데이터와 통신 데이터 영역으로까지 파이프라인을 공격적으로 뻗쳐나가는 전략이죠. 개인의 건강 상태 데이터와 통신요금 납부 이력이 금융 데이터와 결합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험사나 대출기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의 부가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데이터 비즈니스의 파이 자체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결제망, AI 에이전트용 프로토콜, 그리고 의료와 통신을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이 세 개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새로 뚫어낸다면 단기적인 매출 감소 약점을 충분히 딛고 일어설 수 있겠군요. 네,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수익화 성과를 내며 A+, 최상위 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세 가지 대안 모두 쿠콘이 가장 잘해왔던 인프라 독점력이라는 무게를 다른 전장으로 영리하게 옮겨가는 전략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 논의된 심층 분석의 데이터를 압축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FAI 총점 82.5점, A 우수기업 등급을 받은 쿠콘의 뼈대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 뒤에서는 매일 5만여 건의 데이터가 스크립트 엔진 특허 기술을 통해 조용히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화 센터의 완벽한 보안망을 거쳐 2천여 개의 기업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죠. 시장 신뢰도 21점이라는 숫자는 하루아침에 화려한 마케팅으로 포장된 것이 아닙니다.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원칙, 그리고 20년간 묵묵히 쌓아 올린 시간의 무게가 만든 절대적인 진입장벽이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외형 성장도 나와 B2B 기업 특유의 대중적 인지도 부족이라는 뼈아픈 한계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27.2%의 이익률 구조, 그리고 AI 데이터 표준을 장악하려는 이들의 다음 형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핀테크 중개자를 넘어 미래 기술 생태계 전체의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추적해오신 시청자 여러분께 도발적이고 거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인간 대신 자산 관리를 하고 결제까지 스스로 알아서 집행하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 똑똑한 AI조차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거대한 수도관을 통해 공급될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앱 서비스와 혁신적인 인터페이스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혁신의 기조에서 조용히 데이터의 혈관을 움켜쥐고 있는 인프라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권력을 쥔 지배자는 결코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판 전체를 설계할 뿐이죠. 오늘 핀테크 연구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